나는 이제 나를 물주려고요. 수연은 그 문장을 한참 보았습니다. 정혜는 멀리서 수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매일 아침 화분잎을 닦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손떨림이 멈췄고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상했습니다. 식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났을까요? 그날 이후 정혜는 평생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어떤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70년을 살다 보니 몸이 알아서 깨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11월 아침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딸 수연은 어제 밤늦게 들어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손주는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집은 넓어졌는데 마음은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요즘엔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수도꼭지 트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혼자 있으니 소리가 더 잘 들렸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고무나무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잎이 넓었습니다. 초록빛이 짙었습니다. 정혜는 화분 옆에 앉았습니다. 물수건을 꺼냈습니다. 물을 적셔 짰습니다. 그리고 고무나무 잎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닦았습니다. 잎 하나에 한참씩 걸렸습니다. 먼지가 묻어 나왔습니다. 정혜는 수건을 헹구고 다시 짜고 다음 잎을 닦았습니다. 손이 바빴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림이 멈춰 있었습니다. 평소엔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분잎을 닦을 때만큼은 떨림이 멈췄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인가 매일 아침 화분잎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화분 닦기가 끝나자 시계를 보았습니다. 7시였습니다. 정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소리를 줄였습니다. 너무 크면 수연이 깰까봐였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켜놓은 것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늦게 들어갈게. 저녁은 먹고 자. 정혜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수연은 자고 있을 테니까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고무나무를 보았습니다. 잎이 반짝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혜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나물이었습니다. 밥을 데워 상에 놓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맛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이었습니다. 반찬을 조금 먹고 밥을 조금 먹고 그렇게 식사를 끝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적어 금방 끝났습니다. 수건으로 그릇을 닦고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부엌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혜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허리가 굽어 계단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고 약국 앞을 지나고 공원을 지나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걸어서 30분쯤 걸렸습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예전엔 이 정도로 숨이 차지 않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나이였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흰 천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혜는 그 천장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마이너스. 잠에서 깬 건 오후 4시였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정혜는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소파에서 자서 그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곧 저녁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6시쯤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응, 왔어? 손 씻고 밥 먹자. 엄마, 나 좀 이따 먹을래. 먼저 먹어. 수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혜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차려진 밥상을 보았습니다. 2개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것이고 하나는 수연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마이너스. 밤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방 안에 있었습니다. 노트북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소리를 줄여 놓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수연이는 나한테 뭘 물어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 없었습니다. 수연은 항상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힘든 이야기, 피곤한 이야기. 정혜는 늘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괜찮아, 그런 말만 했습니다. 수연이 정혜에게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어때? 엄마는 뭐 하고 싶어?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정혜는 TV를 껐습니다. 거실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혜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무나무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잎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고무나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좋겠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다시 고무나무 잎을 닦았습니다. 손이 바빴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손 떨림이 멈췄습니다. 잎을 다 닦고 나자 정혜는 물수건을 헹궜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슈퍼, 약국, 공원. 그런데 오늘은 문화센터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평소엔 안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냥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화센터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여러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요가 수업, 서예 교실, 노래 교실. 정혜는 그 전단지들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냥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려식물 모임. 정혜는 그 전단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글씨를 읽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문화센터 3층 작은 방.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모임. 참가비 무료. 문의 전화 환영. 정혜는 그 전단지를 한참 보았습니다. 반려식물 모임. 집에 고무나무가 있었습니다. 매일 잎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정혜는 식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물 주고 잎 닦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 모임은 뭐 하는 곳일까? 궁금했습니다. 정혜는 전단지를 한 장 떼었습니다.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주머니 속 전단지를 만졌습니다.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그 감촉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고무나무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정혜는 고무나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화요일 가볼까? 화요일이 왔습니다. 정혜는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모임에 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고무나무 잎을 닦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잎을 닦아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수연은 출근했습니다. 정혜는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1시였습니다. 모임은 2시였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선반에 올리고 수건을 빨았습니다. 시간이 남았습니다. 정혜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무나무를 보았습니다. 가볼까?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혜는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입던 회색 가디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가도 될까? 그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혜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마이너스. 문화센터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3층으로 갔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방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5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에서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각자 화분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까, 돌아갈까? 망설였습니다. 그때 안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민지는 씩씩하게 정혜를 손짓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민지가 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정혜는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혜를 보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혜도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민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민지가 정혜를 보았습니다. 모두가 정혜를 보았습니다.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혜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집에서 고무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식물에 대해 잘 몰라서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무나무요. 좋아요. 저도 고무나무 키워요. 참 예쁘죠?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자기 화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여성이 선인장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선인장 키운 지 3년 됐어요.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니까 편해요. 근데요. 그 여성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가 햇빛을 못 받으면 이렇게 축 처지거든요. 저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슬펐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른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장미 키워요. 남편이 예전에 사준 거예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이 애는 계속 피워요. 신기해요. 나보다 강한 것 같아요. 그 여성은 장미 화분을 꼭 안았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식물은 참 신기해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모임이 1시간쯤 지났을 때 민지가 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특별한 걸 해볼 거예요. 민지는 씩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식물 교환이 아니라 하루를 빌려주기 할 거예요. 하루를 빌려주기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네, 서로의 식물을 하루 맡아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 적어주는 거예요. 식물 일기가 아니라 하루 일기를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내 식물을 남한테 맡기는 건가요? 네. 그리고 다른 분 식물을 받아 키우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다시 모여서 돌려드릴 거예요.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사람들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민지는 각자의 화분에 번호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정혜는 종이 하나를 뽑았습니다. 3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번 화분은 이거예요. 민지가 장미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분홍 장미였습니다. 잎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남편 이야기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제 거예요. 그럼 정혜님이 일주일 맡아주시는 거예요. 민지는 장미를 정혜에게 건넸습니다. 정혜는 장미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화분 밑을 보니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메모를 읽었습니다. 이 장미는 우리 엄마가 남긴 거예요. 근데 저 엄마한테 화분처럼 살라고 했어요. 정혜는 그 문장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화분처럼 살라고 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모임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각자 받은 화분을 들고 나갔습니다. 정혜도 장미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처음이셨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정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와야죠. 이거 돌려드려야 하니까요. 정혜는 장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장미를 조심스럽게 안고 걸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떨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남의 화분이었습니다. 소중한 화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창가에 고무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장미를 놓았습니다. 두 개의 화분이 나란히 섰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루 일기를 쓰라고 했지.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한 번도 쓴 적 없는 공책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루 일기. 오늘 뭘 했지? 아침에 일어나서 화분 닦고, 밥 먹고, 산책하고, 모임 갔다 왔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혜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만 적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조용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혜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갔습니다. 장미를 보았습니다. 화분 밑에 붙은 메모가 다시 보였습니다. 엄마한테 화분처럼 살라고 했어요. 정혜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수연한테 그런 사람일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혜는 장미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을 부었습니다. 흙이 물을 머금었습니다. 잘 지내자. 정혜는 장미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평생 뭐하고 산 거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정혜는 매일 아침 장미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고무나무도 함께 돌봤습니다. 두 화분이 창가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루 일기는 매일 썼습니다. 첫째 날 오늘 하루는 조용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둘째 날 비가 왔어요. 장미가 비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수연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를 적은 것 뿐이었습니다. 넷째 날 정혜는 조금 더 긴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은 수연이가 일찍 들어왔어요.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수연이가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듣기만 했어요. 근데 수연이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물어볼 게 없으니까요. 그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혜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화요일이 다시 왔습니다. 모임 날이었습니다. 정혜는 아침부터 장미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잎을 하나하나 닦고 화분 것도 닦았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 2시 문화센터로 갔습니다. 3층 작은 방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모두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혜도 장미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다들 오셨네요. 반가워요. 민지는 씩씩한 목소리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하루 일기를 나눠볼까요? 한 분씩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인장을 맡았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며칠 지나니 정이 들었어요. 근데 이 선인장 주인분이 메모에 이 애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요라고 쓰셨더라고요. 읽으면서 울었어요. 저도 혼자 있는 게 익숙하거든요. 그 사람은 눈을 붉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읽었습니다. 저는 난초를 받았어요. 난초가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물을 언제 줘야 할지 몰라서 매일 만져봤어요. 흙이 마르면 물 주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난초 만지면서 제 마음도 만진 것 같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도 일기를 읽었습니다.
모두의 일기가 식물 이야기 같았지만 사실은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정혜는 그 일기들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혜의 차례가 왔습니다. 정혜님, 읽어주세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정혜는 공책을 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장미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매일 물 주고 입 닦아줬어요. 예뻤어요. 근데 정혜는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일기 쓰는 게 어려웠어요. 쓸 게 없었거든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왜요? 매일 뭔가 있었을 텐데요. 아니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조용한 하루였어요. 정혜는 공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일기를 쓰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내가 평생 뭐 했나 싶었어요. 사람들이 정혜를 보았습니다. 저는 자식 셋 키웠어요. 남편 뒷바라지 했어요. 집안일 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게 내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았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니, 그게 언니 이야기예요. 네.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일 한 거, 그게 다 언니 이야기예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 언니가 없잖아요.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충분히 대단한 이야기예요. 정혜는 민지를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언니, 혼자 사세요? 영이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딸이랑 같이 살아요. 그럼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글쎄요. 정혜는 말을 흐렸습니다. 같이 살아도 외로울 수 있어요. 그 말에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자식들이 있긴 한데 멀리 살아요. 전화는 가끔 해요. 근데 그것도 안부만 묻고 끝이에요. 영희는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가가 축 처졌습니다. 그래서 선인장이랑 얘기해요. 바보 같죠? 아니에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무나무한테 얘기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모임이 끝나고 화분을 돌려받았습니다. 정혜는 다시 고무나무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고무나무였습니다. 잎이 더 깨끗해진 것 같았습니다. 화분 밑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무나무를 맡아간 분이 쓴 것이었습니다. 고무나무 잎이 참 넓더라고요. 닦는데 한참 걸렸어요. 근데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화분 주인분도 매일 이렇게 닦으셨겠구나. 정성이 대단하시다 싶었어요. 고마워요. 정혜는 그 메모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기 손길을 알아줬습니다. 매일 닦던 그 시간을 알아줬습니다. 정혜는 고무나무를 꼭 안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고무나무를 조심스럽게 안고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쌀쌀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고무나무를 창가에 놓았습니다. 제자리였습니다. 수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왔어? 응. 어디 갔다 와? 문화센터. 문화센터? 거기서 뭐해? 수연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반려식물 모임. 반려식물? 그게 뭔데? 식물 키우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야. 수연은 웃었습니다. 엄마, 그런 것도 있어? 재밌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재밌네라는 말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정혜가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무나무를 보았습니다. 잎이 반짝였습니다. 정혜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모임에 갔어요. 다른 사람들 일기를 들었어요. 다들 나랑 비슷했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데 혼자 버티고 있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정혜는 거기까지 쓰고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근데 나는 언제쯤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공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그 별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무나무 잎이 창밖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정혜는 그 잎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야지. 세 번째 화요일이 왔습니다. 정혜는 이제 모임이 익숙해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문화센터 3층 작은 방.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혜, 영희, 그리고 다른 4명. 모두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민지가 문 앞에서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들 오셨네요. 민지는 여전히 씩씩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해볼까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지난주처럼 일기 나눌까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도 한 분씩 일기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공책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도 자기 일기를 읽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솔직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모두의 일기를 다 듣고 나자 민지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 나눌 이야기가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민지를 보았습니다. 민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식물 하나 있거든요. 고무나무예요. 민지는 옆에 놓인 고무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정혜의 것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잎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제 할머니가 남긴 거예요. 민지는 고무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됐어요. 근데 이 고무나무는 계속 자라요. 신기하죠? 민지는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나무 참 아꼈어요. 매일 잎 닦아주시고 물 주시고 저보다 더 정성껏 돌보셨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근데 제가 할머니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민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씩씩한 얼굴이었습니다. 물 좀 줘였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한테 한 마지막 말이 고무나무 물 좀 달라는 거였어요. 민지는 고무나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제가 바빴거든요.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었어요. 할머니가 밥 먹자고 하셨는데 나중에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았는데 지금 바빠라고 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고무나무 보시면서 물 좀 줘라고 하셔서 저는 짜증내면서 할머니가 주세요라고 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할머니 말씀 들어드리지 않았을까? 왜 바쁘다고 했을까?
민지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할머니가 물 달라고 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저랑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민지가 고무나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씩씩하던 민지가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지는 고무나무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 앉은 영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오늘 너무 울었네요. 민지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정혜가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정혜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민지는 정혜를 보았습니다. 저 이 모임 만든 이유가요. 민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처럼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처럼요. 정혜는 민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혜는 고무나무를 창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 좀 줘.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정혜는 고무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수연한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게 될까?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수연이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6시쯤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응, 왔어? 손 씻고 밥 먹자. 엄마, 나 먼저 씻을래. 좀 이따 먹을게. 수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차려진 밥상을 보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수연이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 늦었지? 괜찮아. 두 사람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정혜는 수연을 보았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응?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줄래? 뭔데? 요즘 엄마가 문화센터 다니잖아. 응, 반려식물 모임? 그거? 응, 거기서 좋은 사람들 만났어. 그래, 잘 됐네. 수연은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정혜는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서 다들 자기 이야기를 해. 힘든 이야기도 하고, 외로운 이야기도 하고. 응응. 수연은 대충 대답했습니다.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연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잘 먹었어. 나 일 좀 더 해야 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혼자 남았습니다. 밥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선반에 올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우리의 숙제 있는데 가족 인터뷰래. 엄마한테 물어봐야 한대. 가족 인터뷰? 응. 할머니 인생 이야기 같은 거. 언제 태어났고, 뭐하고 살았고, 그런 거. 정혜는 멍해졌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지. 그래, 고마워. 주말에 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족 인터뷰. 내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뭘 말해야 할까? 정혜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뭐 했지?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자식 키웠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했습니다. 집안일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이야기일까? 정혜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고무나무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잎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고무나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좀 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수연한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게 될까?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은 나한테 뭐라고 말하게 될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정혜는 이불을 덮어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네 번째 화요일이 왔습니다. 정혜는 아침부터 불안했습니다. 주말에 손주 인터뷰를 해야 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무나무 잎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잎을 닦아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문화센터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지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울었던 민지였습니다. 오늘은 어떨까 걱정했는데 민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들 오셨네요. 민지는 씩씩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쓴 하루 일기들 다 모아볼까요? 모아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쓴 일기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공책을 꺼냈습니다. 정혜도 공책을 폈습니다. 첫 장부터 쭉 넘겨봤습니다. 오늘 하루는 조용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비가 왔어요. 장미가 비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짧은 문장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문장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다 내 이야기네. 조용한 하루, 비 오는 날, 수연이 늦게 들어온 날, 모임에 간 날, 영희와 이야기한 날, 민지가 울던 날. 전부 정혜의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정혜의 하루였습니다. 정혜는 공책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이야기가 있었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때요? 읽어보니까? 영희가 말했습니다. 신기해요. 이게 다 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도 내 이야기예요.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쓴 게 다 우리 이야기예요. 작아 보여도 특별하지 않아 보여도 그게 다 소중한 이야기예요. 정혜는 민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민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작은 전시 해볼까요? 전시요? 네. 여기 문화센터 복도에 작은 선반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화분이랑 일기를 함께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데요? 맞아요. 일기는 너무 사적인 거 아니에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한 장만 골라서 놓으면 돼요. 제일 마음에 드는 하루 일기 한 장만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영희가 말했습니다. 민지가 정혜를 보았습니다. 언니는 어때요?
정혜는 망설였습니다. 전시, 내 일기를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뭔가 떨렸습니다. 내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할래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까지 준비해서 전시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공책을 가방에 꼭 껴안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정혜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고무나무를 보았습니다. 잎이 반짝였습니다. 정혜는 고무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전시할 거야. 그날 밤 정혜는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한 벌 꽃무늬 원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입던 옷이었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남겨뒀습니다. 정혜는 그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예뻤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원피스를 몸에 대보았습니다. 작았습니다. 이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 정혜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살 때였습니다. 동네 문화회관에서 작은 패션쇼가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무대를 보러 갔었습니다. 조명 아래 모델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그때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서보고 싶다. 무대 위에 조명 아래 나로서 서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정혜는 원피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폈습니다. 어떤 일기를 전시할까 고민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물주려고요. 아직 쓰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던 문장이었습니다. 정혜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물주려고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정혜는 그 문장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덮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주말이 되었습니다. 손주가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공책과 연필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숙제 도와주세요. 그래, 뭐 물어볼 건데? 할머니 인생 이야기요. 손주는 공책을 폈습니다. 질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 언제 태어났나요? 2. 어디서 살았나요? 3. 어떤 일을 했나요? 4.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요? 정혜는 그 질문들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1954년에 태어났어. 서울에서 살았고. 정혜는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떤 일 했어요? 정혜는 망설였습니다. 할머니는 너희 엄마 키웠어. 그리고 집안일 했지. 그게 다예요? 응, 그게 다야. 손주는 공책에 적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게 다라니. 손주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요?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일, 뭐가 있을까? 자식 낳은 날, 결혼한 날, 손주 본 날, 모두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이야기일까? 정혜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정혜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하루 일기가 적힌 공책이었습니다. 이거야. 손주가 공책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일기야. 요즘 쓰고 있어. 할머니가 일기 써요? 응, 매일 쓰고 있어. 손주는 공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와, 할머니 글씨 예쁘다. 정혜는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왜 써요?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왜 쓸까?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모임에서 하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기억하고 싶어서. 할머니를요? 응, 할머니도 할머니잖아. 근데 할머니는 할머니를 잘 몰랐어. 그래서 일기 쓰면서 알아가고 있어. 손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크면 알게 될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정혜는 공책을 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적었습니다. 오늘 손주가 인터뷰하러 왔어요. 내 이야기를 물었어요. 처음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생겼어요. 내가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혜는 거기까지 쓰고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다음 주에 전시해요. 떨리지만 하고 싶어요. 공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정혜는 그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전시 준비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혜는 매일 밤 공책을 펼쳤습니다. 어떤 일기를 전시할까 고민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오늘 하루는 조용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건 너무 밋밋했습니다. 수연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이건 수연 이야기였습니다. 민지가 울었어요. 나도 울었어요. 이건 슬펐습니다. 정혜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정혜는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인생엔 쓸 게 없어. 그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정혜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화요일이 왔습니다. 전시 준비 날이었습니다. 정혜는 고민 끝에 공책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일기를 보여줄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 화분과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시할 일기를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다들 준비 잘하셨죠? 자, 그럼 복도로 나가서 전시 시작해 볼까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정혜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손에 공책만 들려 있었습니다. 전시할 종이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작은 선반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가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씩 놓아볼까요? 사람들이 화분과 일기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선인장을 놓았습니다. 옆에 종이를 세웠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이 애처럼요. 다른 사람도 난초를 놓았습니다. 물을 언제 줘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매일 만지다 보니 알게 됐어요. 하나씩 놓였습니다. 화분과 일기가 나란히 섰습니다. 민지가 정혜를 보았습니다. 언니, 언니 차례예요. 정혜는 고무나무를 들었습니다. 선반에 놓았습니다. 일기는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정혜는 공책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지금 골라서 써도 돼요. 근데 쓸 게 없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 인생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집안일하고
자식 키우고 그게 전부예요.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그게 언니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만한 이야기인가요? 정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평범해요. 재미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고. 민지는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평범해도 괜찮아요. 그게 진짜 이야기예요. 근데 정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언니, 천천히 생각해봐요. 오늘 안 해도 돼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연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왔어? 응. 정혜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모임 갔다 왔어? 응. 요즘 그거 재밌어? 응, 재밌어. 수연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취미 생기니까 좋네. 그냥 취미잖아. 뭐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 말이 정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냥 취미. 정혜에게는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임은 정혜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은 몰랐습니다. 정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이해 못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녁 뭐 먹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냉장고에 있어. 데워 먹으면 돼. 알았어. 수연은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정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가 보였습니다. 정혜는 펜을 들었습니다. 뭔가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뭘 쓸 수 있지?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정혜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흰 천장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정혜는 이불을 덮어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을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수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그래, 그럼 쉬어. 나 출근할게. 수연은 나갔습니다. 정혜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고무나무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잎이 반짝였습니다. 정혜는 고무나무를 보았습니다. 물을 줘야 했습니다. 잎도 닦아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고 싶어.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가 되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정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민지였습니다. 세 번째 울렸습니다. 정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오늘 괜찮으세요? 민지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괜찮아. 언니, 오늘 혹시 시간 되세요? 제가 언니 집으로 가도 될까요? 여기로? 네. 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정혜는 망설였습니다. 나 좀 피곤해서. 괜찮아요. 금방 갈게요. 언니 집 어디예요? 정혜는 결국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혜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민지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집 예쁘네요. 민지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창가 고무나무를 보았습니다. 와, 고무나무다.
진짜 예뻐요. 민지는 고무나무 잎을 만졌습니다. 언니, 이거 정성껏 키우셨네요. 잎이 반짝반짝해요. 정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지도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요즘 힘드시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금. 전시 때문에요? 응. 정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쓸 게 없어. 내 인생엔 특별한 게 없거든. 민지는 정혜를 보았습니다. 언니, 그거 아세요? 뭐? 언니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있어요. 누가? 저요.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언니 이야기 듣고 싶어요. 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뭘 생각하셨는지, 뭐가 힘드셨는지 다 듣고 싶어요. 정혜는 민지를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지야. 언니는 충분히 멋진 이야기 있어요. 그냥 아직 꺼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민지는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해요. 급하지 않아요. 정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지는 정혜를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지가 돌아간 후 정혜는 창가로 갔습니다. 고무나무를 보았습니다. 잎이 조금 시들어 보였습니다. 물을 주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정혜는 물을 떴습니다. 고무나무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수건을 꺼냈습니다. 잎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닦았습니다. 손이 바빴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잎을 다 닦고 나자 손떨림이 멈춰 있었습니다. 정혜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자식을 키웠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고무나무 잎을 닦았습니다. 이게 내 이야기야. 정혜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물주려고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정혜는 그 문장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해볼까? 다음 화요일이 왔습니다. 전시 날이었습니다. 정혜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고무나무 잎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화분 것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공책에서 한 장을 찢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물주려고요. 그 문장이 적힌 페이지였습니다. 정혜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 1시 정혜는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고무나무를 안고 걸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떨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 도착하자 선반이 보였습니다. 이미 여러 화분과 일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정혜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오셨네요. 응. 정혜는 고무나무를 선반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물주려고요. 민지가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와, 언니 정말 좋아요. 정혜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멋져요. 민지는 그 종이를 고무나무 옆에 세워줬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무나무와 일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작았지만 당당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예요? 화분이랑 일기네요. 사람들이 선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이 애처럼요. 물을 언제 줘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매일 만지다 보니 알게 됐어요. 나는 이제 나를 물주려고요. 사람들이 조용히 읽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혜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정혜는 돌아봤습니다. 손주였습니다. 너 왜 여기 왔어? 엄마랑 같이 왔어요. 엄마가 할머니 찾으러 왔대요. 손주 뒤로 수연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복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선반을 발견했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화분과 일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무나무 앞에 섰습니다. 정혜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물주려고요. 수연은 그 문장을 한참 보았습니다. 정혜는 멀리서 수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돌아봤습니다. 정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이거 엄마가 쓴 거야? 응. 수연은 다시 고무나무를 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 고무나무잖아. 응. 내가 키우는 거.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그 질문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원래 예뻤어. 근데 너는 못 봤지. 수연은 정혜를 보았습니다. 엄마나 엄마가 이런 거 하는 줄 몰랐어. 너한테 말 안 했으니까. 왜 말 안 했어? 정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말해도 관심 없을 것 같아서. 수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정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바빴잖아. 회사 일, 집안일, 애일, 엄마 이야기 들을 시간 없었잖아. 엄마, 괜찮아. 엄마도 말 안 했으니까. 엄마가 뭐 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너한테 말한 적 없잖아.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나 몰랐어. 뭘? 엄마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그냥 엄마로만 봤어. 근데 엄마는 엄마가 아니잖아. 정혜잖아. 정혜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수연아. 엄마 미안해. 수연은 정혜를 안았습니다. 나 엄마 몰랐어. 정말 미안해. 정혜도 수연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서 그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조금 후 세 사람은 선반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손주가 정혜의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를 물 준다는 거요? 정혜는 손주를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할머니를 돌본다는 뜻이야. 할머니를요? 응. 할머니도 물이 필요해. 관심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근데 할머니는 그동안 할머니한테 물을 안 줬어. 다른 사람만 챙겼지. 손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물 주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려고. 손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할머니한테 물 많이 줘요. 정혜는 웃었습니다. 그럴게. 수연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거 계속해? 응. 매주 모임 있어. 나도 같이 가도 돼? 정혜는 놀랐습니다. 너도? 응. 엄마 이야기 더 듣고 싶어? 정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 시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전시 정말 좋았어. 그래, 응. 다른 분들 이야기도 다 감동적이었어. 근데 엄마 거가 제일 좋았어. 정혜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일기 쓸래요. 그래, 좋지. 할머니처럼 쓸 거예요. 정혜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많이 써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수연은 정혜에게서 설거지를 받았습니다. 정혜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가를 보았습니다. 고무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잎이 반짝였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이 되었습니다. 정혜는 공책을 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전시 날이었어요. 내 일기를 다른 사람들이 봤어요. 부끄러웠지만 뿌듯했어요. 그리고 수연이가 왔어요. 수연이가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처음으로 나를 봐줬어요. 정혜는 거기까지 쓰고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한 건 너희를 키운 거였고, 내가 제일 못한 건 나를 키우지 않은 거야. 근데 이제 나를 키우려고 해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정혜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민지에게, 수연에게, 손주에게, 영희에게, 모임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정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매주 화요일 모임에 나갔습니다. 이제는 수연도 가끔 함께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수연은 모임에서 정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이 외로웠는지. 수연은 그 이야기들을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엄마가 얼마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몰랐어. 응? 엄마가 이렇게 깊은 사람인 줄 몰랐어. 그냥 엄마로만 봤어. 정혜는 수연을 보았습니다. 괜찮아. 나도 나를 몰랐으니까. 수연은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 응.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에 도착하자 손주가 공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나도 일기 썼어요. 그래, 보자. 손주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할머니랑 같이 밥 먹었어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예뻤어요. 정혜는 그 문장을 읽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잘 썼네. 많이 써봐. 네.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거실로 가서 창가에 섰습니다. 고무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잎이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정혜는 물수건을 꺼냈습니다. 잎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닦았습니다. 손이 바빴습니다.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손떨림이 멈춰 있었습니다. 정혜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반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예뻤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 누군가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으로 자기 자신을 돌볼 것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사위도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데 꿈이 뭐냐고 물어봤대요. 그래, 너 뭐라고 했어? 나는 할머니처럼 일기 쓰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정혜는 웃었습니다. 좋은 꿈이네. 수연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꿈 있어? 정혜는 멈칫했습니다. 꿈. 오래전에 접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꺼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있어. 뭔데? 나를 더 알고 싶어.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하고 싶어. 수연은 정혜를 보았습니다. 엄마 멋있어. 정혜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이 되었습니다. 정혜는 공책을 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적었습니다. 오늘도 모임에 갔어요. 수연이도 같이 갔어요. 수연이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손주는 일기를 쓰고 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행복했어요. 정혜는 거기까지 쓰고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알아가고 있어요. 천천히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정혜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고무나무 잎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잎을 닦기 전부터 이미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정혜는 자기 손을 보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예전엔 화분 닦을 때만 손이 멈췄는데 이제는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정혜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잎을 닦았습니다. 손이 바빴습니다.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에 정혜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슈퍼 앞을 지나고 약국 앞을 지나고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범해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정혜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정혜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혜는 그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가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정혜가 보였습니다. 흰머리,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70년을 산 얼굴이었습니다. 정혜는 그 얼굴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나였네. 그 말이 공기 중으로 퍼졌습니다. 정혜는 거울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고무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잎이 반짝였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정혜는 고무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덕분이야. 고무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3개월 후, 정혜는 여전히 매주 모임에 나갔습니다. 이제는 영희와 친해졌습니다. 모임 끝나고 함께 차도 마셨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씩씩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고 웃으며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도 계속됐습니다. 매달 새로운 일기를 선반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읽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진도 찍었습니다. 정혜의 고무나무는 유명해졌습니다. 저 고무나무 정말 예쁘네요.
누가 키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키워요. 6개월 후 정혜는 새로운 화분을 하나 더 들였습니다. 작은 장미였습니다. 창가에 고무나무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2개의 화분이 서 있었습니다. 정혜는 매일 아침 2 화분을 돌봤습니다. 물을 주고 잎을 닦고 햇빛을 쬐어줬습니다. 그리고 가끔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화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정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행복해?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뭐가 제일 좋아?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나를 알게 된 거. 엄마를? 응. 나도 나를 몰랐거든. 근데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수연은 정혜를 보았습니다. 엄마, 어떤 사람이에요? 정혜는 웃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야. 수연도 웃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2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마이너스. 1년 후 정혜는 공책을 한 권 다 채웠습니다. 365일의 하루 일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공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첫 페이지. 오늘 하루는 조용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마지막 페이지.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정혜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많이 변했네. 정혜는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또 시작이에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마이너스. 정혜는 창가로 갔습니다. 고무나무와 장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2 화분 모두 건강했습니다. 잎이 반짝였습니다. 정혜는 그 화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자라고 있구나.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정혜는 손을 펴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이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 누군가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정혜가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정혜는 거울 속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거울 속 정혜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혜는 그 하늘을 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입니다. 정혜의 하루가, 정혜로 사는 하루가, 마이너스. 정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년 전 공책을 다 읽었어요. 많이 변했어요. 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천천히요. 그리고 알았어요. 늦은 건 없다는 걸.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걸. 정혜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살아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정혜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혜에게는 정혜가 있었습니다.